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24번째 편인 구런 가생 열전입니다. 구런과 가생은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같은 나라에서 존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구런은 전국시대 말 초나라 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생은 한나라 효문왕 때 사람입니다. 사마천이 두 사람을 한편에 기술한 이유는 문학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어떤 좋은 기억력과 표현력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주변에 어떤 시기를 받았던 것이 같았고 그것 때문에 생을 일찍 마감했던 사람과 그것을 추모했던 사람 그런 인연 때문에 한편의 열전으로 구상한 것 같습니다. 구런은 초나라 말 전국시대 말인데 초나라 때 회왕이라고 하는 왕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관직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열전편의 기록은 출신은 어떤 왕족인데 개인의 능력으로 그 보직을 부여받았던 부분입니다. 그 관직이 뭐냐면 좌도라고 하는 관직인데 대외적으로는 사신을 접대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제후들이 방문하거나 방문을 하게 됐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로는 왕이 신하에게 왕명을 하달한다든지 어떤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뭔가 설명하는 이와 같은 일을 맡아서 했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좌도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다 보니까 현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권력자 지근거리에 있는 자에게는 또 다른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부패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부패를 만들어지는데 분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자들의 어떤 부러움이 넘쳐나는 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계속 반복적인 어떤 부패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부패를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좌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런 주위에도 그와 같이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자가 상관대부 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관직으로 보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좌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왕에게 청해를 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러움의 시기를 하고 어떨 때는 모함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자인데 마침 왕이 새로운 법령 제정을 하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령 제정 하달을 하면 그 역할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어떤 힘을 느끼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근상이란 자가 그 업무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사를 여러 번 표합니다. 그랬을 때 구런은 철저하게 배척을 하면서 그럴 수 없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억할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근상이란 자가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왕께서 하명하신 법령 제정 일을 그 누구도 모르는 이가 없는데 구런이라는 자는 과도하게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자기 이해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모함도 하고 과하게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어찌됐든지 간에 한 신하가 주변 신하에게 모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은 말이면 맞지만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배척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못한 왕이다 보니 그 모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런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구런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현명하지 못한 왕이
그 모함에 의해서 본인을 내쳤다고 생각하다 보니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달랠 겸 글로 써서 후세가 알도록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 공감하기도 하고, 한편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모함도 하고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왕이 근원을 내쳤던 시기에 초나라 입장에서 어떤 그 조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나라가 제나라를 침략하려는 의도를 갖고 시도를 할 때쯤이었는데, 제나라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합종을 맺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초나라에게 합종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제나라 밑에 쪽에 초나라는 만약에 진나라가 제나라를 침략했었을 때 침략군의 아랫배를 나름대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 강국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나라하고 연합을 합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한 그 진나라가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제나라와 초나라가 연합을 못하게, 합종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장의를 보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의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씌워서 초나라에 이제 바치고 거기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진나라는 제나라를 대단히 미워하는데 그 제나라가 초나라와 연합한다고 해서 대단히 황망하다. 만약 초나라가 제나라와 관계를 끊는다라고 한다면 진나라는 한 600리 되는 땅을 초나라에 바치겠다. 어떻게 했냐라고 요청을 했더니 회양 입장에서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땅이 생긴다고 하니까 제나라와 그 국교를 단절을 합니다. 제나라 입장에서는 참 황망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그 초나라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푼 격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하면서 그 사신을 보내서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관계를 끊고 나서 진나라에 가서 땅을 달랬더니 진나라 장인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6리 정도의 땅을 준다고 했죠. 600리를 준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그 분노한 사신이 귀국해서 그 사실을 그대로 고했더니 왕은 격렬히 분노하면서 내가 진나라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렀었을 때 진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초나라 장수가 죽게 되고, 그리고 함께했던 병사도 한 각 7만, 8만 정도 되는 병사가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전쟁의 결과를 경험합니다. 또 원통하게 생각한 회양은 그러면 전국으로 전군 소집을 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진나라를 침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쯤 위나라가 초나라를 침략하는 바람에 전진을 하지도 못하고 황망히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진나라 이외의 육국은 합정에 의해서 서로가 협력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끼리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땅을 빼앗고 뺏기기도 했던 일이 빈번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 신뢰가 있는 자들인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기열전을 보다 보면 신뢰의 실자가 없는 자들인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나라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안갚음도 못하고 갑자기 그 윗나라에서 침략해서 또 그게 또 분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 어떤 사항이 꼬여 있었을 때쯤 옛날에 내쳤던 구론을 그 제나라로 보내서 예전의 관계를 복원하게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다들, 나중에 경항왕이 되는 마다들을 볼모로 보내고요. 근데 그럴 때쯤 다시 진나라에서 그 사신이 옵니다. 내가 이런 전쟁에 그 이겼었던, 그 전쟁에서 빼앗았던 그 한중을 내가
초나라로 반환을 할 테니 우리 화친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성적이지 못한 이 해양은 그걸 받고 관계를 복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했던 장의가 필요하다. 땅 필요 없다. 장의를 보내라라고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진나라 입장에서는 대충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과거대로 돌아보고 싶었는데 땅을 반납받지 않고 장의를 보내라고 하니까 난감해합니다. 그렇다고 장의도 안 보낼 수도 없고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할 때 장의가 그러면 본인이 혼자 가서 죽었는데 그 땅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흔쾌히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초나라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 장의가 어떤 장입니까? 이 참 그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넘어올 때 많은 금은보화를 또 준비해가지고 자기 구명활동을 할 자를 찾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구론을 내치게 만들었던 그 근상이란 자, 상건대부 근상이란 자인데 이 근상이란 자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자신의 어떤 그 구명활동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신하가 구명활동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다시 그 애첩 정수를 꼬드겨서 정수와 함께 이 장의를 구명활동하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이 해양이 그 말을 듣고 장의를 용서하고 그 진나라로 방면을 합니다. 그 당시 제나라로 볼모로 왕자를 보내고 화친을 갖다가 다시 맺고자 했었던 구론이 돌아오면서 지금 장의가 찾아왔었다는 걸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냐고 또 확인을 했더니 이러저러해서 방면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구론 입장에서는 저자는 분명히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해야 후환이 없을 텐데 그 살려준 게 너무 원통해서 왕에게 왜 지금 죽이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올 텐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그 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벌쩍 뜨고 그렇지 맞아 라고 하면서 쫓아가서 장의를 잡으려고 하지만 장의는 떠난 지 오래됐고 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원할 수 없는 또 다른 뒷북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황망하게 지내고 있을 때 다시 진나라에서 사신이 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덮을 겸 우리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서로 만나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모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로를 포함한 많은 신하들은 왕이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된다. 저 간사한 자들이 그 신뢰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진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가 있는데 자란이란 자. 이 자란이란 자가 왕자로서 아버지에게 진언을 하는 게 국가와 국가, 왕과 왕가의 관계이니 커다란 어떤 병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것도 좋고 그 자리 가셔서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너무 참 순실한 말인데 이 말을 듣고 그 왕이 진나라로 갑니다. 근데 예측한 바와 같이 진나라에서는 그 뒷문을 닫아버리고 그 초나라와 관계되는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초나라 왕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을 내몰립니다. 그러면서 초나라 왕이 그 온전히 귀국하고 싶으면 그 초나라 땅을 바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귀국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어떤 주변에 어떤 구명을 요청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답답한 상황이 맺은 상태에서 그 울분에 차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초나라 입장에서는 저 왕이 타국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타국에서 그 죽음에 이르러 돌아왔으니 얼마나 원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랴부랴 제나라에 볼모로가 있었던 그 큰아들을 귀국시켜서 왕위에 올고 경영하게 어떤 위치를 갖게 한 다음에
후일을 도모를 합니다. 그리고 경악이 온 상태에서 정세 파악이 미흡해서 그런지 그 자란이란 자 동생을 나름대로 영윤의 여취에 오르고 그리고 국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이나 어떤 구론의 입장에서는 왕이 진나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지 않는 게 당연한데 가도록 한 자에 대한 원망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자란이라는 자는 자기 어떤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거기에 눈에 띄게 그 지적하고 있는 그 주변의 신하나 구로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모함을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 경왕왕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동생을 내칠 수는 없고 그리고 동생을 내쳤을 때 오는 어떤 그 공백을 메울 수 없다 보니까 구로를 대래 널리 멀리 내칩니다.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널리 그 떠나는 구론이 더 이상 그 왕의 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국가가 부흥해지는 걸 볼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에 한탄을 하면서 그 강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를 남기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느낀 것처럼 분명히 능력이 출중하고 그가 갖고 있는 충성심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의 능력과 충성심을 알고 활용하는 왕이 없었을 때는 그 능력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상이란 자가 옆에서 호의호시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는 오래 유지할 수 없는 나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편을 보면서.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이 가생이란 사람은 그 한나라 효문왕 때 사람인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한남 태수의 눈에 띕니다. 근데 이 한남 태수가 초년에 그 진나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던 이삭이란 자와 동문수학을 했던 자인데 이 이삭이란 자가 그 법가사상을 공부했던 자고 그 순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자들인데 이 한남태수 오공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나름 공부를 동문수학하면서 하다 보니 그도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짐작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문왕이 이 오공을 한남태수를 불러들여서 정의의 어떤 위치에 하게 하고 국정을 같이 논의합니다. 그때 정의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이 가생이라는 사람을 어리지만 대단히 영특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추천을 하고 왕이 가생을 만났었을 때 그런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에게 어떤 박사의 직위를 주면서 어떤 업무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진급을 하면서 태중 태부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빠른 시간 안에 그 많은 그 높은 직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시기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때도 이 사람도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다 보니까 대단히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하고 주변을 없이 여겨서 대단히 문란하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왕이 은근슬쩍 그를 내칩니다. 그러면서 멀리 장사 땅에 있는 장사왕의 태부로 그를 보냅니다. 근데 태부라고 하는 게 왕의 스승의 역할을 하는데 근거리에도 있겠지만 먼 거리에도 왕손들이 가 있고 그들이 이제 왕으로 존재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생 입장에서는 귀양 가는 형태가 된 것이죠. 한죽으로 밀려났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구론이 자살했던 물속에 빠져 죽었던 그 지역을 지나면서 과거의 구론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에 회한에 빠지는 그런 시도 짓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바천이 구론과 가생을
한편에 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장사라는 땅이 대단히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가상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형, 지물, 기후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거다라는 염려를 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장사 땅에 가서 죽지는 않고 한 4년 정도 거기에 있었을 때쯤 다시 효문왕의 부름을 받아서 중앙정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효문왕이 그의 어떤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어떤 막내 아들의 탭으로서 그게 양나라 해왕으로 가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거기에 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나 이 회왕이 그런 바람과 달리 한 탭으로 부여받은 지 한 1년 정도 후에 낙상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한탄하면서, 누가 원망해서는, 원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한탄한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재기의 길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일찍 떠났다고 한탄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결을 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필 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해서 자살했고, 그리고 가생은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부름을 받았는데 예기치 못한 자기가 모시는 어떤 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능력을 펼 수 없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거 약간은 비슷한 모습인데, 이 두 편에서 보면은 어떤 출중한 정가를 만들었거나 국가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지혜가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문학적 재능으로 인해서 후대가 그들을 다른 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높이 사서 사마천이 그 열차편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24번째 편 구런 가생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25번째 편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